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11만 6천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집 앞 골목이나 동네 공터 등 길고양이들을 어느 곳에서나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길고양이를 마주하면서 생긴 여러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길고양이들은 보통 경계심이 많아서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밥을 달라고 애교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먼저 다가오는 고양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흔히 집사로 간택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네. 자, 길고양이에게 이렇게 간택을 당해서 내가 집사가 되기로 자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 고양이들과 달리 요즘 고양이들은 사람한테 친근하게 구는 경향이 강해요. 예전에는 네. 사람을 피하고 멀리해야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어. 학습을 통해서 요즘은 음식을 구걸해야만 그런 애들이 오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사실은 사람한테 친근하게 굴고 오히려 예. 따라오고 밥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애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냥이를 집에 들인다고 했을 때 왜 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애를 집에서 가둬서 키우느냐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것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 대부분의 길냥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삶의 대부분을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음식을 구걸하고 사냥을 하고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길냥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이 채 안 된다고 아,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대부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해서 오래 생존을 하지 못해요. 근데 네. 실내로 들이면은요. 대부분 15년에서 20년까지 안락한 생존을 보장받으며 맛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내에 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 길냥이를 만약에 실내에 들이셨다면요. 굉장히 빠르게 중성화술을 해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예. 중성화술 역시 간혹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본능을 왜 제한하냐 이런 맞아요. 지극히 사람적인 사고를 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네. 근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사람과 달리 생존 본능이나 번식에 대한 욕구는요. 신이 인간에게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애틋한 감정, 아니면 쾌락이라는 감정을 줬는데 반면에 동물들에게는요.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을 줬어요. 아, 바꿔 예. 말하면은 발정, 어떤 암내를 맞는다거나 발정이 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이 괴롭고 네. 불안함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미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들여가지고 나는 수술 하나 그냥 키울 테 하려고 하다고요. 얘가 실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요, 바로 수술시키러 데려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성화술을 빠르게 해야 다시 나가려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길냥이들이 실내 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집에 들이셨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나 납치된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이상한 사람한테 납치된 예.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이런다 그러면 걔는 다시 그 자리에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아, 예. 다행히 실내 생활에 들어와서 야 나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음식도 네. 좋고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 뭐 이거 호텔 아니야? 내가 왜 밖을 나가야 되지? 이런 애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생각들을 애들이 해요. 좀 지나면은요. 네. 그러면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행복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충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예. 고양이들은 길거리 생활하면서 많은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요. 벼룩이라든가 오미라든가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을 포함해서 회충, 요충, 십이장충 같은 내부 기생충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충과 예방접종 필수로 한 다음 들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밖에서 지내던 길고양이가 실내에서 잘 적응하는지 한 일주일 정도 관찰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이나 혹은 구충제 이런 약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자, 장난감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길냥이들이 좀 더 집안에서 편하게 적응이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길냥이를 집안에 들이셨으면 편하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바깥의 환경을 그대로 집안에 구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길냥이의 생활을 보면은요. 사냥을 하러 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로 쉬고 네. 나무 둥치에다 스크래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모래에 배변 활동을 하고 이게 바로 길냥이들의 사이클이거든요. 네. 요거를 실내에 구현해 주신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높다란 캣타워를 하나 놔주시면 거기서 주로 쉬게 되고요. 캣타워를요? 그렇죠. 그다음 화장실에는 부드러운 고양이용 모래를 깔아줘서 거기서 배변 활동을 하게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큰 스크래치 포스트나 스크래치 패드, 고양이 발톱을 긁는 도구 중에 큰 걸 사셔가지고 네. 나무를 구현한 큰 걸 사셔서 발톱을 거기서 긁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
집안에서 항상 숨숨집이나 상자들을 마련해서 처음 적응할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예. 안심을 하게 해주시는 것과요. 네. 사냥 본능을 충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항상 밖에서 사냥을 하고 다녔잖아요. 네. 실내에서 여러 가지 뭐 오뎅꽃이나 아니면은 낚싯대 같은 걸 사용해서 사냥놀이를 해주면은요. 고양이가 사냥 본능이 축적되면서 생길 수 있는 혹시라도 사냥 본능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공격성도 미리 예방해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신적인 주인과의 정신적인 교감에서 훨씬 더 신뢰감도 쌓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만 가봐도 네. 거기 보면 다 낚싯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조금만 흔들었잖아요. 흔들어줘도 고양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프로지사와 좋아하는데. 아마추어 지사 차이는 장난감이 얼마큼 있느냐, 아, 네. 장난감 창고가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 길고양이를 집에 들여서 키우기 위한 그 실내 적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성묘, 다 큰 고양이에게 간택을 당해서 내가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좀 지나가다가 그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서 내가 주워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도 절대로 함부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양줍이라고 하는 행동인데요. 맞아요. 고양이를 양줍. 줍는다, 네. 양줍이라는데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양줍을 해서 많이들 오세요. 구조했다고. 근데 네. 실제로 만져보면은요, 이게 구조가 아니고 납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거 좀 전까지도 어미가 돌보던 애인데 왜냐하면 털도 뽀송뽀송하고 살도 하나도 안 말랐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이런 애들 대부분 이제 납치를 해오신 경우가 되거든요. 예. 보통 발견하고 한참 지켜봐도 어미가 안 나타났어 이러시는데 어미가 한 마리 한 마리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고양이를 두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어미가 있나 없나 지켜보는데 어미는 문제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야 못 나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콩닥콩닥 하면서. 예. 이제 그런 경우 그냥 데리고 온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외진 곳에서 발견했다 그러시는 경우는요. 그 외진 곳 자체가 애들의 보금자리인 거죠. 거기다가 예. 새끼들을 놓고 어미는 단독 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냥을 나간 거죠. 네. 그래서 하루 두세 차례 정도 젖만 주고 대부분의 생활을 사냥하면서 보내요. 이 과정에서 주워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 구조라기보다는 양줍에 해당하고요. 실제 네. 구조를 했다고 치면은요. 만약에 구조든 양줍이든 네. 손으로 짚는 순간에 반드시 내가 이 아이는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양줍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이게 뭐 꼭 기억해 냄새가 주시면 묻어서 좋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일단은 고양이를 집어서 데리고 오면은요. 네. 얘가 아파서 데려오셨든 건강한 데 데리고 오셨든 얘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의 냄새가 묻고 사람의 냄새가 묻잖아요. 네. 그럼 어미 고양이가 얘를 못 알아봐요. 그렇군요. 제자리를 갖다 놔도 얘가 자기 새끼라는 걸 냄새로 인지하는데 이미 다른 냄새들이 섞여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을 보고 알아보고 뭐 혈흔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지만 그것 특히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예. 동물의 세계에선 자신의 페로몬이 묻은 애들만 가족이라고 인정한 애들만 가족인 건데 그 페로몬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얘가 생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짚는 순간에 나는 얘를 키워야 된다 이 마음으로 예. 집어야지 안 그러면은 모든 양줍은 결국은 납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키워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입장에선 이게 구조이지만 고양이 입장에선 가족과의 생리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기억을 근데 뭐 어떤 해야겠습니다. 경우에 구조, 양줍이든 상관없이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 저는 구조라고 인정합니다. 아, 안락한 그렇군요.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책임을 지겠다는 지겠다네요. 책임을 그렇죠. 진다면요. 책임을 안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자, 그러면 한참 관찰을 해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새끼 고양이를 구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구조를 했다 그러면은 생후 30일까지 살리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해야 됩니다. 사실 한 50%의 고양이가 생후 30일까지 못 살고 집에서 사망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젖과 인공포유를 실시하는 초유 간의 영양학적 차이 때문에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0일까지만 살린다 그러면은 스스로 일어서서 이유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얼추 살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양줍할 당시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애들이 이제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체온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헤어드라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몸을 말려주시고 체온을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기요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몸을 데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체온을 올려주신 이후에 아픈 데가 있다면 치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셔야죠. 예. 시중에 보시면은 고양이용 초유를 팔아요. 우유가 아니고 초유를 팔고요. 그거를 동물용 조그만 젖병에 담아서 3-4시간 간격으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이셔야 돼요. 중요한 건 3-4시간 간격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젖 먹이는 작업을 생후 30일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생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변 작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배변 활동을 못해요. 똥오줌을 못 싸거든요. 예. 보통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혀로 핥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고양이를 주웠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혀로 핥아서 처리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물티슈나 꺼지에 물을 묻힌 부드러운 수건으로 항문 주변과 생식기 주변을 톡톡톡 두드려서 배변 활동을 역시 하루에 3-4차례 정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키우다가 30일이 넘어가면 일어서서 이유식을 먹을 수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한 산생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생후 50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구충과 예방 접종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3-4시간마다 뭐 밥을 먹이고 또 이제 배변도 유도해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를 키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 날씨가 추워지면 밖에서 생활하는 그 길냥이들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가 그 길고양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적절할까요? 일단 날이 춥다고 해서 길고양이들이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한 영양만 공급이 된다고 우리나라 기온에서 이미 적응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애들이 얼어 죽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는 물과 밥입니다. 예. 즉 물과 밥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챙겨주기 시작한다면은요. 고양이들의 단기 기억 능력은요. 자기 생존과 직결되는 아니면 자신의 관심 분야는 사람보다 뛰어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기억했다가 귀신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밥 달라고요. 예. 그래서 밥과 물만 잘 챙겨주시면 얘들은 충분히 겨울을 잘 날 수 있고요. 특히 물이 중요한데요. 겨울에는 물을 획득할 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지하 주차장이나 한겨울에도 물이 안 어는 장소를 발견하셨다 그러면요. 네. 거기에다 물을 주시고 그런 장소가 만약에 내 주변에 없다 그러시면요. 핫팩 있잖아요. 네. 핫팩 하나를 잘 흔들어서 물그릇 밑에다 넣어두시면은요. 음. 물이 밤새 안 얼고 잘 유지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물과 밥만 잘 챙겨줘도 충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겨울집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엔 많이들 설치해 주시는데 뭐 스티로볼 박스에 구멍 하나만 뚫어도 돼요. 그리고 동네 구석이나 집 주변에다 놓으시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고요. 그 근처에 물과 밥을 주시면 애들이 거기를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요. 정말 저렴한 가격. 뭐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4-5잔 가격이면요. 네. 굉장히 좋은 겨울집을 여기 구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양이 한두 마리가 한겨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날 수 있어요. 고양이 콘도를 사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동네 구석에 겨울집을 놔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예. 단 동네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집을 설치해 주시고 밥을 그 자리에 놔주실 때는요. 밥자리와 겨울집 주변을 항상 청소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겨울집에도 반드시 이것은 제가 관리하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겨울집입니다. 주변은 제가 항상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남겨서 예. 동네 주민과의 만찰을 피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있으면은요. 아마 11월 달부터 시즌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인터넷으로 대용량 핫팩들을 팔기 시작해요. 군인용 아, 예. 핫팩, 뭐 군대에 맞아요. 보낼 핫팩 해가지고 한 부착형도 박스에 얼마에서 있고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핫팩들을 네. 팔고 있는데 저렴하게 나올 때 한 박스 정도 구비해 두셨다가 뭐 주머니에 몇 개씩 아니면 차에 몇 개씩 들고 다니시다가 겨울에 집에 가실 때 네. 혹시 길에 길냥이들 쪼르륵 앉아있는데 보시면요. 한두 개씩 풀어서 놔주시면요. 정말 좀 이따 내려가 보세요. 길냥이들이 내 발을 꽁꽁 내 발을요. 그 조그만 핫팩에 다 올리고 요러고 밤새 앉아있어요. 눈 이렇게 감고 진짜 네네. 꼼짝도 안 하고 네. 앉아있어요. 그래서 밤새 아마 핫팩 놓으신 분 밤새 고마울 거예요. 진짜로. 꿈도 좋은 꿈 꾸실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고양이 보시면 핫팩 하나 던져주시면은요, 진짜 재미있는 일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네. 것도 길냥이 우리가 뭐 겨울철 길냥이로 해서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 계신 캣맘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오늘 알려주셨네요. 뭐 네. 핫팩 제조 공장에도 이용하지 않나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저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나 이 동물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네.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자, 길고양이가 귀엽고 가여워서 일단 데려왔다가 결국엔 또 다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책임질 수 없다면 사료나 물을 이제 주기적으로 주는 정도로 보살펴 주는 것도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